장점으로는 정확한 원리를 잘 사용한다면 공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최적화된 메커니즘이에요. 안녕하세요, 연열자TV 찐코치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선수분들과 인버티드 백스윙이라는 메커니즘을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요. 이 인버티드 백스윙은 이 공 잡은 손이 팔꿈치 기준으로 위에도 아니고 수평도 아니고 이 아래에 형성하는 백스윙인데, 그래서 선수분들이 이 인버티드 백스윙은 팔꿈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백스윙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. 그런데 여기서 맞는 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, 맞는 부분은 이 에너지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백스윙이 맞아요. 그런데 잘못된 부분은 이 팔꿈치를 끌어올려서 사용하는 이 부분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. 자, 그러면 이 팔꿈치를 끌어올리는 게 무엇이 잘못됐냐? 이 팔꿈치를 끌어올리는 동작은 팔꿈치를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어깨를 사용하는 거예요. 자, 어깨를 사용하는 게 무엇이 잘못됐지? 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. 그런데 투구에서는 이 백스로잉과 팔로스로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 팔꿈치 회전인 코킹을 만들어줘야 돼요. 말 그대로 이 코킹인 팔꿈치 회전으로 이 백스로잉을 끌어올려야 되는데, 이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이 두 개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의 길이에요. 한마디로 이 팔꿈치를 사용해야 되는 구간에서 어깨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팔꿈치를 사용하고 어깨를 사용하고 이해가 안 되고 소리 같겠지만, 제가 이 부분을 한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팔꿈치 회전 코킹을 이용해서 끌어올리는 방법과 이 어깨를 사용해서 팔꿈치를 끌어올리는 방법의 차이점을 알아볼 건데, 그 전에 이 인버티드 백스윙의 정확한 백스윙 구간을 알고 가야 돼요. 자, 많은 선수들이 인버티드 백스윙의 백스윙 구간은 이 끌어올리는 곳이 백스윙 구간으로 알고 있죠. 그런데 여기는 바로 코킹을 사용하는 구간이고, 인버티드 백스윙의 백스윙 구간은 우리가 투구를 할 때, 처음 시작할 때 이 두 손을 모으고 시작하죠. 그러면 제가 앞서 말했던 인버티드 백스윙은 끌어올리는 힘을 이용한다 했어요. 자, 끌어올리려면 먼저 이 밑에 갖다 놔야 돼요. 바로 이 밑에 갖다 놓는 여기가 어깨를 사용해서 백스윙을 만드는 구간이에요. 자, 이렇게 밑에 갖다 놨으면 이제 여기서 팔꿈치 회전 코킹을 이용해서 끌어올려 줘야 돼요. 그래야 이 백스윙과 팔로스로를 연결하는 이 코킹의 역할로 자연스러운 투구가 이루어지고 이 끌어올리는 힘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. 그리고 한 가지 더, 선수분들이 인버티드 하면 가장 떠오르는 이 공 잡은 손이 팔꿈치보다 밑에인 이 자세가 억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닌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요. 이 팔꿈치를 돌리면서. 자, 그런데 이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끌어올리게 되면 이 백스윙 구간에서 어깨를 이용해서 잘 만들어 놓고 또 어깨를 이용해서 팔꿈치를 끌어올리겠죠. 그러면 선수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인버티드 자세는 일단 잘 만들었어요. 그런데 이제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. 왜? 이 백스윙과 팔로스로를 연결하는 코킹 구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투구 폼이 연결이 되지 않고 끊기는 그림이 그려져요. 자, 끊기는 그림이라면 이 자세를 잘 만들어 놓고 공은 던져야 되니 이 손을 올리겠죠. 그런데 이 동작이 코킹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억지로 만드는 폼이기 때문에 끊기는 폼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. 제가 한번 흉내는 내볼게요. 자, 그런데 여기서 선수분들은 심각한 고민에 빠지죠. 아, 나는 인버티드 백스윙을 잘 만드는데 왜 오히려 투구는 더 안 되고 어깨만 아프지?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당연한 거예요. 인버티드 백스윙은 이 자세를 만든다고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내가 억지로 형식적으로 만드는지, 이 두 차이는 분명히 180도 다른 인버티드 백스윙을 만들어요. 그렇기 때문에
이 인버티드 백스윙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시려면 먼저 이 코킹을 잘 알아야 돼요. 제가 여기 코킹 편을 띄워드리고 코킹 1편과 2편 그림으로도 이렇게 띄워드릴 테니까 제 채널에 오셔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이 코킹 편을 잘 보셔서 이 인버티드 백스윙을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어요. 아시겠죠? 자, 그럼 지금부터 이 인버티드 백스윙을 어떻게 잘 만들어야 하는지 이 훈련 방법을 한번 공개해 볼게요. 자, 인버티드 백스윙 훈련 방법 첫 번째 단계는 내 팔꿈치 회전 코킹을 밑에서 돌려볼 건데 그냥 돌리게 되면 내 팔꿈치가 고정되고 본인의 배 앞에서 팔꿈치 회전을 만들게 돼요. 그런데 이 공 잡은 손을 내 갈비뼈 스치듯이 팔꿈치 회전 코킹을 돌리게 되면 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동작을 만들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. 그러니까 이 팔꿈치 회전 코킹은 그냥 편하게 돌려서 팔꿈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닌 내 갈비뼈를 스치듯이 팔꿈치 회전 코킹을 만들어서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동작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자, 이 팔꿈치 회전 코킹을 잘 만들어 봤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 팔꿈치 회전 코킹을 반으로 나눠 볼 건데 이 반으로 나눈다는 게 무슨 말이냐? 이 코킹은 360도 원으로 만들어져요. 그런데 이 안쪽 180도 원과 이 바깥쪽 180도 원으로 구분을 지어서 이 안쪽 반 원을 사용할 때 허리 회전을 동시에 사용을 해줄 거예요. 자, 이 코킹과 이 허리 회전을 동시에 사용해야 되는 이 부분을 가지고 훈련 영상을 또 준비하겠지만 이 인버티드 백스윙에서는 이 코킹과 허리 회전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 이유는 이 안쪽 반원이 만들어질 때 허리 회전이 사용이 안 되면 이 팔꿈치가 이 뒤에 있어요. 그런데 이 반원을 만들 때 허리 회전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팔꿈치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므로 공 잡은 손이 뒤로 제껴지는 코킹을 만들 수가 있어요. 한마디로 이 허리 회전과 이 안쪽 반원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이용해서 코킹을 만들어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. 아시겠죠? 자, 그럼 선수분들이 이 안쪽 반원을 허리 회전과 같이 사용을 해야 이 코킹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알겠죠? 자, 그럼 이 바깥쪽 반원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실 텐데 바로 이 바깥쪽 반원이 오늘의 최종 3단계인 공을 던지는 팔로스로 동작이에요. 이 안쪽 반원으로 끌어올려서 바깥쪽 반원으로 공을 던져주는 거예요. 자, 그런데 보시다시피 안쪽 반원으로 끌어올려서 바깥쪽 반원으로 공을 던지면 2루 방향으로 던지겠죠. 그래서 이 안쪽 반원을 사용할 때 허리 회전을 같이 사용해줘야 이 바깥쪽 반원을 만들어도 내가 던지고자 하는 방향으로 팔로스로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자, 그럼 오늘의 훈련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1단계는 팔꿈치 회전 코킹을 아래에서 만드는데 내 갈비뼈를 스치듯 만들어줘야 이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동작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 팔꿈치 안쪽 반원을 만들 때 허리 회전이 같이 만들어져야 이 코킹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이 백스로잉과 팔로스로우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최종 세 번째 단계는 이 동작들을 다 잘 만들었으면 이 바깥쪽 반원 팔로스로우로 그냥 공을 던져주면 끝이에요. 간단하죠? 그런데 이렇게 1단계, 2단계, 3단계를 다 사용했는데도 공 던지는 게 잘 안 된다. 그러면 어떤 부분을 신경 써줘야 되냐? 바로 1단계 부분을 신경 써줘야 돼요. 제가 앞서 말했듯이 1단계에서 이 갈비뼈를 스치듯이 코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편하게 본인의 배 앞에서 만들게 되면 어떤 투구 폼이 만들어지냐? 잘 보세요. 자, 이렇게 보셨듯이 뭔가 힘을 사용하는 공간이 되게 좁게 사용이 돼요. 그래서 이 갈비뼈를 스치듯 코킹을 만들어줘야 이 팔꿈치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동작도 만들 수 있고
내가 사용하는 힘 공간을 크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. 지금까지 인버티드 백스윙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 인버티드 백스윙은 장단점이 확실한 메커니즘이에요. 장점으로는 정확한 원리를 잘 사용한다면 공 스피드를 끌어올리기 최적화된 메커니즘이에요. 그런데 이제 단점으로는 사용하기가 어렵다는 거. 선수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훈련 방법 첫 번째 단계처럼 이 코킹이 만들어지는 위치만 달라져도 투구 밸런스가 바뀌고 훈련 방법 두 번째 단계처럼 이 메커니즘의 타이밍을 잘 못 맞춰도 또 투구 밸런스가 바뀌어요.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신경 써야 되는 까다로운 메커니즘이에요. 한마디로 야구의 고급 스킬이에요. 고급 스킬.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잘만 사용한다면 공 스피드 끌어올리는 데는 최고예요.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나 메이저 선수들이 이 백스로잉을 끌어올리는 힘을 이용하는 이 스로잉을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. 아시겠죠? 오늘 쉴 새 없이 떠들어 봤는데 선수분들이 이런 고급 스킬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훈련 영상 많이 만들어 볼 테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. 지금까지 찐코치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봬요.